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 평가 또는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안권자에게 도시, 군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도시, 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주민이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의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는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효력이 발생한다.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한다.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지역의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 보전녹지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방제지구의 지정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제지구의 재해 저감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정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안에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70% 이하이다. 지구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목적 범위에서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정비구역 또는 택지개발지구에서 개발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전, 답 사이에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문화재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 3년까지의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은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없다.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 미리 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경관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도시, 군 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주거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기반시설 유발계수는 동일하지 않다.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은 보건위생시설이다.
가스관과 하수도관은 공동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용하여야 하는 대상이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은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구역 지정 면적의 30% 이하인 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의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대상구역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는 그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으로 주된 사무소의 수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조합원이 정관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을 체납하는 경우 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시행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업비의 증액을 하는 경우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시행자는 학교를 설치하기 위한 조성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원형지 공급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 토지 상한채권으로 상한할 토지, 건축물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의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원형지 공급가격은 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가격에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의 공급은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평면환지는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이고 입체환지는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 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시행자는 규약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시행자는 채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경우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환지처분은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한다.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은 정비기반 시설에 해당한다.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인정하는 것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은 재건축 사업의 시행 방법에 해당한다.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후 규약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정비구역 등이 해제, 고시된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 설립 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시장, 군수 등은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보해 고시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 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조합에 주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한다. 다만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 재개발 사업 조합의 설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 시 A, B, C 3인이 공유한 1필지 토지에 하나의 주택을 단독 소유한 D가 있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는 2인이다.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의 정관에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또는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소송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재건축 사업을 하는 정비구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다.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시장, 군수 등은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시행자로 하여금 정비사업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시장, 군수 등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후 대지 면적을 10%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시장, 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을 때에는 종전토지 임차권자는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한다.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을 때에는
종전의 토지 임차권자는 소유권의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정비사업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그 다음 날에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건축법, 문화 및 집회시설, 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로써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주요 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내력벽을 수선하더라도 수선되는 벽 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 5층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7층으로 늘리는 것은 건축행위에 해당한다.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높이 4m의 장식탑은 건축법령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법상 대지의 분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환경부 장관이 환경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사전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 전용 허가 의제는 도시지역에서만 의제된다. 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 공관구역에 시장, 군수가 3층의 관광호텔을 건축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로 개축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로 가능하다.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할 것을 확인한 경우 대지의 소유권 확보 없이 건축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건축법령상 국가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여유 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허가권자가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 건축 허가를 할 수 있다. 영업시설군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용적률을 산정할 경우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허가권자 등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공사비의 1%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시설의 경우에는 공개공지를 설치하지 않는다. 건축물의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있다. 연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인 공장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의 현지 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기공지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면 용적률과 높이를 최대 1.2배의 범위 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층수가 2층,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은 착공신고 시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숙박시설의 객실간에는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 시공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 간의 분쟁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제정 대상이 된다.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전원 합의로 건축물의 리모델링에 관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협정 체결자 또는 건축협정 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 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결합건축협정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주택법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한 주거전용 면적이 1세대당 80제곱미터인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 주택단지로 본다. 공동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포함되고 기숙사는 준주택에 포함된다. 주택단지에 딸린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은 복리시설에 해당하고 지역난방 공급시설은 부대시설에서 제외된다. 원룸형 주택의 주거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인 경우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2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서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해야 한다. 도시지역에서 국민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하려면 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는 60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조합원을 공개 모집한 이후 조합원의 자격 상실로 인한 결혼을 충원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충원하여야 한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조합원의 공개 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 자격상실, 탈퇴 등으로 인한 결혼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기존 14층 건물의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이 허용되는 경우 2계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경매로 인하여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주택 건설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외의 공구에서는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특별시 예의구에서 대지면적 10만 제곱미터의 50호의 한옥 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주체는 공사의 착수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의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동주택이 동별로 공사가 완료되고 임시사용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대상 주택이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때에는 세대별로 임시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 주체로서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다. 지방공사가 사업 주체로서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견본주택의 각 실내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 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증여는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한다. 세대주의 근무상 사정으로 인하여 세대원 일부가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전매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이나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정대상 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농지법 소가축 80두를 사육하면서 1년 중 150일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농업인에 해당한다. 3,000제곱미터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1년 중 80일을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농업인에 해당한다.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일부만을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도 위탁경영에 해당한다. 꿀벌 10군을 사육하는 자는 농업인에 해당한다. 농지 소유자가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에는 소유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된다. 농지처분 의무 기간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다. 농지 소유자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농업인이 3월 이상 국외여행 중인 경우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다.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징집으로 인하여 그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에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된다.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임대차 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임대차 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농업보호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과수원인 토지를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려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보전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유휴농지를 대리경작하는 경우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답이고 농작물 경작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의 기량시설에 해당하는 양, 배수시설의 부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시장, 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 명령을 받은 후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 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